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제가 그동안 아우디 컨셉트카를 가지고 이제 영상에다 캡션을 달아가지고 종종 보여드렸었죠. 뭐 A6 이트론 컨셉트라든지 A6 아반트 이트론 컨셉트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실제로 컨셉트카를 제 눈앞에서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사동 가로수길입니다. 근데 여기 정중앙에 아우디 하우스 오브 프로그레스라는 공간을 마련을 했어요. 아우디의 미래를 보기에 눈이 부실 것 같아 선글라스를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저기 있는 차가 바로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반 스피어 컨셉트인데, 저 어반 스피어 컨셉트를 말하기 전에 이제 아우디에 이제 스피어 컨셉트카가 2종이 먼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스카이 스피어 컨셉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랜드 스피어 컨셉트. 야, 김이 차서 안 되겠다. 그렇게 두 종이 더 있었는데, 이제 세 번째로 공개를 한 스피어 컨셉트카고, 스피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데 어떤 영역 공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우디가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단순히 전기차로 동력 기관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모빌리티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자동차라는 것이 단지 어떤 이동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되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스카이 스피어 컨셉트 같은 경우는 로드스터인데 휠베이스를 250mm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복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보시면 A8L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공개했었던 그랜드 스피어 컨셉트카의 베이스가 되는 차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랜드 스피어 컨셉트 같은 경우는 이런 A8, 그러니까 대형 선룬을 바탕으로 만든 것만큼 미래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선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실내 공간을 보면 지금 이 A8L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쇼퍼 드리븐 카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있고 또 여기에 상석에 이렇게 타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에 굉장히 집중이 된 차가 지금의 A8L, 그리고 요즘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대형 세단이라고 한다면, 아우디가 공개한 그랜드 스피어 컨셉트 같은 경우는 2열보다는 1열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A8L과 다르게 그랜드 스피어 컨셉트 같은 경우는 운전대도 아예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앞자리를 라운지 체어처럼 뒤로 눕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그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가능해질 거를 예상을 한 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아우디의 미래를 볼 시간이에요. 다시 선글라스를 껴야 되겠어. 눈이 부셔서. 자, 이쪽으로 오시죠. 지금 보시기에도 차 크기가 엄청 큰 걸 알 수가 있는데,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롤스로이스 팬텀 익스텐디드 휠베이스가 얘보다 조금 더 길어요. 걔는 거의 6m에 육박을 하고, 얘는 한 5.5m 정도? 5.5m가 넘거든요. 그리고 또 높이는 178. 제 키가 정확히 178인데 이 높이도 그렇고, 그럼에도 아우디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되게 늘씬한 디자인. 예컨대 이 라인, 이게 팔라듐 라인인데, 이건 사실 A6 아반트 이트론 컨셉트에서 거기서 그때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라인이 들어갔었고, 그러니까 차 높이는 이렇게 높은데도 이 라인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보다는 차가 좀 더 낮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쭉 이어져가지고 리어 스포일러까지 갑니다. 그리고 옆에 들어간 라인들도 이 차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차를 좀 늘씬하게 아우디스럽게 보이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싱글 프레임 그릴은 모든 아우디가 지금 갖고 있는 요소인데, 지금 얘는 요 위에 사람 입으로 치면 뭐 입술 위만 그렇고 여긴 없죠. 여기는 이제 빛으로 완성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어반 스피어 컨셉트 같은 경우는 앞에 그릴도 보면은 지금 이제 이런 거는 경고예요. 이 라이트닝 그릴을 집어넣은 게 다른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건데, 주변 사람들 또는 앞에 있는 차들에게 경고를 하는 의미고, 저럴 때는 이제 내가 액셀러레이션 가속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또 방향 지시 등까지 표시를 하는데, 뿐만 아니라 충전할 때는 이렇게 녹색 물결이 그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등이라는 걸 또 알려주죠. 디지털 그릴이에요. 이건 이제 앞에 뿐만 아니라 뒤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런 라이트가 이제 컨셉트카니까 적용할 수 있었겠지만
저런 굉장히 뭐 빨간색도 들어갔다가 녹색도 들어갔다가 또 방향지 시등처럼 이런 화살표도 쐈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차체 색깔이랑 요 범퍼 색깔이 투톤이 들어간 것도 차의 그런 슬릭한 디자인에 도움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휠 크기 보이시죠? 이게 자그마치 24인치나 돼요. 그러니까 차가 커서 그렇지 사실 24인치 휠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이 차를 또 아우디스럽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사이드 미러. 요즘의 아우디 차처럼 플래그 타입이죠. 이 차체에 붙었어요. 여기에 붙은 게 아니라. 이것도 그런 공력 성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요소입니다. 이 어반 스피어 컨셉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이 열릴 건데 한번 보세요. 문이, 자, 앞문이 꼭 책처럼 열리죠. 그리고 여기가 이 문이 열릴 적에 레드 카펫 라이트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밝아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빨간색 카페트가 드리워지는 효과를 줘요. 그래서 마치 뭐 영화 시사회 가는 것처럼. 또 2열 시트가 지금 눕혀져 있는데 이게 25도까지 틀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드나들 적에 더 편히 타고 내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 2열 헤드레스트를 보시면 약간 이렇게 무슨 우리 파마할 때 쓰는 것처럼 그런 게 있죠. 저게 마치 우리가 부부싸움 하면은 옆 사람 꼴도 보기 싫은 것처럼 그럴 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이렇게 와가지고 옆 사람과 완전히 격리를 해주는, 분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B필러가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게 실현이 될지. 그러니까 자동차는 건물이랑 다르게 여기도 지금 건물들 보시면은 중간에 필라들이 있잖아요. 저게 어떤 구조물의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 이 어반 스피어 컨셉트 같은 경우 얘도 그렇고 그랜드 스피어 컨셉트도 B필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어떻게 이 강성을 유지할지도 되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여기엔 이제 이런 터치 패드가 돼가지고 조작하는 거, 그리고 여긴 또 제스처 컨트롤이 돼서 이거를 직접 손으로 안 잡아도 그냥 멀리서 이렇게 해도 뭐 볼륨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메뉴를 설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이것도 이제 아래 위로 움직이는, 여기는 물이 나옵니다. 저기선 물이 나오는 급수대예요. 그리고 저 밑에는 컵홀더가 있고, 그리고 저 시트는 지금은 눕혀져 있는데 우리 뭐 바디프렌드 의자처럼 눕혀져 있는데 저게 세워지기도 하면서 이게 오토만 시트처럼 이 종아리 받침이 이렇게 숨겨집니다. 그러면은 세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차가 미니밴 사이즈인데도 지금 시트는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고급 주택을 가보면 공간을 뻥뻥 크게 뚫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급스러움을 드러내는데 이 어반 스피어 컨셉트카도 마찬가지로 시트를 막 7시터, 9시터를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시트가 4개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얘도 그랜드 스피어 컨셉트라든지 아니면 스카이 스피어 컨셉트랑 마찬가지로 운전대가 지금 없죠. 근데 이건 운전대가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기 앞에서 튀어나와요. 그렇게 운전대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탑승자를 인식을 해가지고 탑승자의 기분이라든지 아니면 컨디션까지도 파악을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고 해요. 우리가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 노치를 없애는 걸 막 이제 소비자랑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개발을 하잖아요. 이 차도 보통 컨셉트카 같은 경우는 굉장한 비밀이어가지고 아우디 내부에서도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알게끔 해서 개발을 하는데 어반 스피어 컨셉트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소비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았대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저런 게 있으면 좋겠어, 아니야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런 커뮤니케이션 속에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저도 들으면서도. 지금 보시면 전시되어 있는 것도 전시되어 있지만 이런 공간에도 여기 되게 아우디 1 같은 요소들이라든지 꽤 많은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차는 지금 이트론 GT, 그리고 Q4 스포츠백 이트론, 그리고 RS 이트론 GT, 그리고 이트론 스포츠백, 저 밑에 그리고 A8L까지 총 5대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차들은 시승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이제 리셉션에서 신청을 하면 시승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차는 RS 이트론 GT는 지난해 독일 가가지고 그때 보여드렸던 차인데 한국에서는 겨울에 이제 이트론 GT만 탔었죠. 그래서 여기 신사동 한 바퀴라도 한번 돌아보려고 하고요. 지금 차가 준비됐다고 하니까 올라가서 보시죠. 여기가 지금 건물 전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잘 꾸며놨네. 올라가면서 보면 쭉 아우디가 이번에 또 다카레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짧게나마 이렇게 패널로 보실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때 독일에서 탔던 차랑 색깔이 똑같네. 우리나라 번호판이라 더 잘 어울리죠? 가시죠. 얘가 출력이 한 640여 마력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아우디가 갖고 있는 차 중에 R8 V10 퍼포먼스를 포함해서 가장 고출력이죠. 그래서 그 숫자만 생각을 하면은 뭔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진짜 말 그대로 GT카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차였어가지고. 이 깜빡이 소리가 왜 더 큰 것 같지, 우리나라가? 가로수길에서 이 RS e-tron GT를 타니까 기분이 또 묘하네. 아, 그리고 얘는 이 성능뿐만이 아니라 이 하체 느낌이 너무 좋아. 아니,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처음 만들었는데 이런 차를 만들어냈지 싶을 만큼 어색한 게 하나도 없어. 이 송풍구도 조절할 수 있어. 이 화면에서 조작하는 게 아니야. 뭔가 다른 차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만큼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네. 뭐 하나 직관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네, 오늘 이렇게 가로수길에 있는 아우디 하우스 오브 프로그레스를 이렇게 관람하러 왔다가 이 RS e-tron GT까지 시승을 했는데, 앞에 지금 RS6 아반트 보이시죠? 꿈의 차, 이무기 같은 차. 여기 오시면은 저 어반 스피어 컨셉트 뿐만 아니라 차들도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고, 이 차들까지도 시승하실 수 있어요. 이게 16일까지 열리거든요. 꼭 한번 와서 보시면 많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차 좋아하는 분이라면 브랜드를 막론하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